자, 내일 이제 첫 경기는 애틀 대 컵스예요. 양팀 다 뭐 빠따 그냥 훌륭한 팀들끼리 만나고 하니까 아무래도 오바 볼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오바 가능성이 생각보다 좀 높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인데 일단은 근데 애틀랜타 선발이 내일 맥스 프리드입니다. 맥스 프리드가 올 시즌에 얘가 부상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등판이 5월 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4월 달 정도 이렇게 소화 좀 하고 5월 달 첫 경기 이렇게 소화하고선 쭉 못 나왔었는데 맥스 프리드가 그래서 올 시즌 일단 2.08로 잘 던지고 있는 와중에 마지막 경기를 6이닝 5실점하고 이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 상태가 안 좋네 하고선 봤더니 뭐 부상이 좀 있더라. 그래서 지금 한 두세 달 가량 거의 한 세 달? 세 달간 쉬고서 올라왔는데 리앱 등판 마이너리그에서 리앱 등판했던 거 한번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프리드의 마이너리그 등판. 그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리앱 등판을 이렇게 짧게 던지다가 마지막 경기는 이제 4.1이닝 던져가지고 2실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완성된 몸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12이닝 동안 3.75였다. 근데 얼추 좀 적은 이닝을 던진 게 좀 눈에 띄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리드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보여줬던 모습이나 올 시즌 초에 보여줬던 이런 좀 경쟁력 있는 모습들 사실 그런 거를 바로 보여주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좀 들어와 주신 형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못 보신 분들 위해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만 더 적어드릴게요. 프리드 리프트 이제 첫 경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어쨌든 이거 브리핑하고 있어가지고 얼른 좀 빨리 하겠습니다. 어제 좀 들어오셨나 어떻게 갑자기 또 크게 주셨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프리드가 리앱 등판에서 마이너리그 이제 좀 복귀한 경기에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어제 예측이 좀 많이 맞아 들어갔는데 오늘도 한번 힘내보겠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12이닝 동안 3.75다. 그러니까 뭐랄까 작년에도 2.62였고 평자가 올 시즌에도 부상당하기 전에 2.08이었는데 조금 그런 모습까지는 안 나올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전 기본적으로 이런 부상에서 복귀한 투수라든지 좀 신인 투수 이제 갓 메이저리그 데뷔한 이런 투수들한테 좀 인색한 편이에요. 심지어 또 류현진 선수도 그 복귀 전에 그렇게 잘 치르진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었고 어쨌든 이제 프리드도 저는 그래서 출중한 기량을 가진 선수지만은 살짝 조금 뭐랄까 살짝 그렇게 잘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반대편에 핸드릭스 같은 경우는 후반기에는 그래도 많이 좀 안정이 됐습니다. 예를 한번 적어드리면요. 핸드릭스가 후반기에 19.1이닝 동안 3.26 그러니까 뭐 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홈런도 빵개 맞았고 근데 그 전 세 경기랑 비교를 해보자. 좀 최근엔 잘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잘하기 직전 그때 보면은 16.1이닝 동안 5.51 그리고 피홈런이 6방이었다. 제가 한창 이 핸드릭스가 잘할 때 얘가 올 시즌 들어서 이런 피홈런에 대한 약점을 좀 극복을 했다. 왜냐면은 지난 시즌 그리고 지지난 시즌에 21년도에는 피홈런 31개 지난 시즌에도 84이닝 동안 피홈런 15개로 굉장히 많은 피홈런 페이스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한창 그러니까 좀 잘하고 있을 때 못하기 전에 한 그러니까 6월 말쯤 이때쯤만 해도 요새 핸드릭스가 많이 좀 살아왔습니다. 이런 피홈런이 지난 몇 년 동안 안 좋았는데 한창 그 핸드릭스의 전성기였던 뭐 2017, 16년도 이때만큼으로 홈런 페이스가 좋아졌습니다. 이런 거 말씀드렸거든요. 각각군 형님 반갑습니다. 그랬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갑자기 양키스한테 2피 홈런, 보스턴한테 4피 홈런 쳐맞으면서 이런 홈런 페이스가 나락을 갔었는데 다시 또 최근에는 또 좋아진 모습이 보인다. 뭐 어쨌든 핸드릭스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오바를 보지만은 어쨌든 핸드릭스는 기록상으로는 좋게 보여요. 다만 이 핸드릭스한테 걱정이라면은 얘가 이제 최근 몇 년간 애틀한테 굉장히 약했습니다. 애틀한테 21년도에 두 경기 7.2이닝 동안 16.43 그러니까 4이닝 7실점 3.2이닝 7실점 이렇게 바꿨고 작년에도 4.1이닝 6실점 그리고 이 세 경기 동안 애틀한테 피홈런이 9방이었어요. 저는 이런 점들 때문에 아무리 핸드릭스 최근 폼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 거포 군단 대포 부대 애틀랜타한테 좀 피홈런적인 면에서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물론 뭐 최근에 좋다고 하지만 뭐 제구의 마법사지만은 사실 이 애틀랜타의 이 홈런 페이스는 좀 버텨내기 힘들긴 해요. 어제 이제 좀 애틀랜타가 최근 한 6경기? 6경기 동안 6경기에서 이게 홈런이 몇 개야? 저는 지금 18개로 뭐 6경기 동안 18방을 치고 있거든요. 홈런을. 이런 페이스라면 아마 내일도 크게 고전하지 않을까. 물론 뭐 같은 6경기로 보면은 컵스도 뭐 7경기 5경기 7홈런 5홈런 경기가 있기 때문에 꽤 괜찮게는 나와요. 15방으로 그렇게 크게 꿀리진 않는데 저는 일단 큰 거 한 방 면에서는 핸드릭스가 고전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핸드릭스의 뭐 컵스전 상대 전적이요? 핸드릭스의 컵스 상대 전적 말씀하시는 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상대 전적만 보면은 토탈로는 6.81. 근데 좀 옛날 전적도 많죠. 15년도, 16년도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한창 뭐 그 잘할 때 전적 제외하고 최근 한 3년 이 정도 보면은 최근 3년이 4이닝 7실점, 3.2이닝 7실점, 4.1이닝 6실점 이러니까 대략적으로 아마 한 방어율이 한 13 이러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그 정도면 엄청 그냥 난타 당했다는 소리죠. 그동안 동안. 그래서 양 팀의 그 핸드릭스가 애틀 상대로 전적이 안 좋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이거 드리기 전에 한번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지금 그래서 최근 3년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그전 토탈로는 6.81이다. 토탈로는 6.81이고 이 최근 한 3년 좀 유의미한 최근 3년 정도로 보면은 12이닝에 15.00 나오네요. 12이닝에 방어율 15.00 그리고 피홈런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핸드릭스의 대 애틀랜타전 상대 전적입니다. 최근 한 3년 사이 3경기밖에 안 되는데 그야말로 네 뭐 컵스가 안 그래도 좀 피홈런의 약점이 있다면 애틀한테 당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컵스 빠따 훌륭하죠 형님들. 컵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양팀 다 그냥 OPS 1등 뭐 OPS 2등 간의 대결이다 이런 말씀만 그냥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즈도 복귀 등판이고 핸드릭스도 최근에 뭐 괜찮았다고 하지만은 뭐 아무래도 상대 전적도 무시할 수가 없고 이런 뭐 상성이라고 할까요? 핸드릭스가 저는 작년 재작년 모두 피홈런에 굉장히 열세인 면이 있다고 했는데 올 시즌도 사실 77.1이닝 동안 8피홈런인데 그래도 뭐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괜찮지만은 또 쳐맞을 때는 몰아서 맞더라.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저는 이 경기 일단은 오바가 가장 좋게 그렇게 보이고 왜냐면 사실 얘네 둘 부는데 기준점 8.5면은 이거는 누구나가 다 오바를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혹시나 모를 양 팀의 그 불펜 방어율 같은 거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후반기 불펜 방어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애틀랜타가 4.70으로 12등. 시카고 컵스가 불펜 방어율 3.79. 이거 거꾸로 됐구나. 불펜 방어율 시카고 컵스가 11등, 애틀랜타가 후반기에 4.70으로 19등이거든. 이 정도면은 뭐 불펜 싸움 가도 충분히 좀 오바가 날 여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다. 뭐 누가 봐도 쉽게 보일 것 같아요. 승패는 아무래도 맥스 프리드가 만약에 정상 컨디션의 맥스 프리드였다. 우리가 알던 시절의 맥스 프리드라면은 전 쉽게 애틀승을 예상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복귀 등판이니까 그런 점들은 조금 조심스럽고 시카고 컵스 빠따가 최근에 너무 또 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아무리 맥스 프리드라고 하더라도 이 복귀 등판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뭐야 이거 신시내티 대 워싱턴 경기 가볼게요. 다른 걸 잘못 들었네. 저는 이 경기도 좀 좋아 보이는 면이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신시내티 쪽을 좀 강하게 보고 있다. 이 경기는 일단은 패트릭 코빈이랑 애쉬 크래프트인데 이제 형님들이 양팀 다 병신 투수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애쉬 크래프트는 좀 작년에 이런 촉망받는 유망주 시절로 조금 돌아온 것 같다. 왜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땅볼 투수고 이 땅볼 비율이 상당히 좀 회복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애쉬크래프트
애쉬크래프트가 최근 6경기 동안 36이닝에 1.75 그리고 3피 홈런으로 굉장히 이 부활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부활을 했냐고 하면은 그전 6경기랑 대조해서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위에 적어드린 저거랑 이거 두 개를 대조해서 보십시오 한번. 최근에는 1.75에 3피 홈런이다. 그런데 그전 6경기는 이닝도 확실하게 많은 차이가 나고 그전 6경기 동안 12.62에 8피 홈런이었다. 그야말로 한창 안 좋을 때랑 이제 좀 등판 거르고 부상자명단 갔다가 이제 딱 심기일전에서 정진하고 온 이후 그때 애쉬크래프트는 상당히 다른 선수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한창 안 좋을 때는 얘가 땅볼 유도율이 4% 이랬거든요. 엄청 낮았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커리어 평균인 한 50%대로 좀 더 근접을 하고 있더라. 47.9%로 이런 점들을 저는 예를 들었고, 코빈도 잠시만요. 코빈 얘기를 하면요, 패트릭 코빈도 얘가 살짝 회복할 것 같으면서도 못해. 최근 이제 3이닝인가? 최근 3경기 동안 17.1이닝 던져가지고 6.23 그리고 4피 홈런, 이런 식으로 후반기에도 썩 그렇게 회복했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패트릭 코빈이 신시내티 현재 로스터 애들한테 3할 1푼 4리로 꽤 많이 쳐맞았거든요. 그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패트릭 코빈의 신시내티 친구들 상대 데이터 82타석 상대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상대를 한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 보시면 3할 1푼 4리, 특히 조이 보토한테 조금 약한 편이었다. 물론 장타 억제를 많이 하긴 했지만 케빈 유먼한테는 세긴 셌는데 뭐 그렇게 요즘에 많이 안 나와서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뭐 타일러 스테븐슨, 닉 센젤, 좀 이런 신인 선수들 스티어 같이 얘네들한테도 좀 약한 편이었고, 데라크루즈한테 특히 3타수 3안타 이런 식으로 코빈이 이 신시내티의 어린 타자들한테도 약한 모습이 많이 보였더라.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저는 충분히 내일 좀 그냥 투수들 면모만 봐도 확연하게 좀 신시 쪽으로 이렇게 좀 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신시 빠따를 얘기 드리면, 사실 신시내티 빠따는 자랑할 건 없어요. 그냥 워싱턴보다 홈런적인 면에서는 좋다. 올 시즌 OPS가 이제 신시내티가 그래도 타율 23등에 OPS 16등 후반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워싱턴은 지금 이렇게 됩니다. 타율 15등에 OPS 20등. 저는 이게 워싱턴이 홈런이 매우 적고 그런 점들, 장타가 적은 면모 때문에 이 타율은 높아도 OPS는 그만큼 못 따라가 주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요새 또 그리고 신시내티가 나름대로 조금 이제 타격 페이스가 살짝씩은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지금 워싱턴도 4경기 연속으로 지금 한 자릿수 안타 치고 있고, 저는 물론 이런 순위상이나 지금 현재 지표상으로 누적된 것만 따지면 워싱턴이 조금 낮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건 신시내티 쪽에 확연한 좀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애쉬크래프트가 이제 홈런에 대한 리스크도 아무래도 워싱턴이 상대이기 때문에 좀 줄어들 거고요. 후반기에 이제 16홈런으로 아마 후반기에 가장 적은 홈런을 친 팀 아닌가? 워싱턴이, 제가 알기로는. 잠시만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후반기에 과연 가장 적은 홈런을 친 팀은 어딘가? 뭐야? 잠시만요. 세컨드 하프. 후반기에 가장 적은 홈런을 친 팀. 마이애미, 밀워키, 필리, 워싱턴이 뒤에서 4등이네요. 이 정도면 아무래도 애쉬크래프트가 홈런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좀 오늘 불펜 소모가 조금 있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살짝 리스크긴 한데, 근데 워싱턴도 많이 소모를 했고, 신시내티뿐만 아니라. 워싱턴 어디 경기 아니죠? 워싱턴이 아니라 신시내티는 오늘 좀 많이 소모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던질 친구들 많이 있고, 네,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을 것 같아요, 신시내티 쪽에. 저는 이 경기는 신시승에, 저는 신시 마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신시 마인까지 한번 보고, 네, 신시내티 강승 1.43이면은 충분히 물만하다고 보고요. 저는 언더도 꽤 좋게 봐요. 기본적으로 애쉬크래프트가 많은 실점을 안 할 것 같고,
뭐 후반기 이 신시내티 타격 페이스가 썩 좋지 않다는 걸 감안하면은 코빈도 그렇게 많이 두들 10.5? 10.5까지는 안 쳐맞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호투를 해주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신시내티 근데 승패 쪽을 더 좋게 본다는 점 언오버보다는 그런 점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음 경기 이제 디트로이트 대 템파베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일 이제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리즈 올슨이고 템파베이는 아마 불펜데이가 예상이 돼요. 잭 리텔이 이렇게 선발이라고 나온 거 보면 아마도 불펜데이일 것 같다. 먼저 그 뭐 리즈 올슨 사실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데 이제 이 친구가 초반에는 시즌 초반에는 좀 선발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시즌 그걸 한번 제가 적어드리면은 리즈 올슨 형님도 혹시 제가 적어드리는 거 잘 이해 안 되시면은 한번 채팅 쳐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네, 리즈 올슨이 시즌 초반에 선발 투수로 나왔을 때는 4.74로 그렇게 잘하진 못했어요. 좀 초반에 잘하다가 갑자기 애틀 만나가지고 꺾이면서 이 새끼 선발로 쓰면 안 되겠다. 이래서 감독이 불펜으로 보냈는데 불펜으로 보냈을 때는 2.08로 꽤 잘했습니다. 이때 뭐 그냥 생불펜으로도 나오고 뭐 롱릴리프로도 나오고 오프너 이후에 나오는 뭐 벌크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뛰었는데 그때 조금 잘했어요. 이 새끼 그래도 포템 있는 놈이구나 역시 이러면서 다시 또 선발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최근 3경기 후반기 동안은 다시 또 선발로 로테이션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6.06 16.1이닝 동안 4피홈런 허용을 하면서 3경기에 여러 가지로 올슨이 물론 데뷔 시즌이다 보니까 아직은 선발로서는 조금 쓰기 좀 리스크가 있는 친구구나 이런 점들을 노출을 했거든요. 맨날 말하는 뭐 디트가 길러내고 있는 뭐 4대 그 신성 중에 한 명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어쨌든 자 다음으로 이제 템파는 내일 이제 잭 리테이 선발이고요. 템파베이 불펜데이 성적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8대2로 한번 이겼고 그 다음에 1대5 패배 4대2 이런 식으로 뭐 마땅히 눈에 들어온 거는 저는 원래 좀 템파베이의 불펜데이 하면은 좀 언더를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조금 잘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템파베이 혹시 이런 불펜에 누수가 있나 좀 내일 뭐 쓸만한 내일인가 좀뭐 이닝 때문에 모자라고 못 쓰나 했는데 직전 경기를 쉬었더라고요. 이러면은 뭐 특정한 상황에는 포체라든지 켈리 뭐 페어뱅스 이런 친구들 다 나올 수가 있겠죠. 믿고 쓰는 그런 투수들 그런 점들 생각을 하면은 저는 뭐 내일 템파베이가 아무래도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일단 해봤습니다. 다만 이제 빠따가 문제죠. 빠따가 문제인데 왜냐면 저는 리즈 올슨이 템파베이 불펜데이보다도 못한 투수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홈런 같은 게 적고 볼넷도 뭐 이렇게 특기할 만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타율이 21등인데 OPS가 27등이더라. 이런 식으로 뭐 그 타격 생산력 면에서는 오히려 템파가 조금 앞서 있다. 디트보다는. 근데 물론 템파도 전반기에 비하면 엄청 뒤떨어져 있죠. 뭐 홈런 숫자나 볼넷 숫자 이런 점들 뭐 그렇게 뭐 딱 꼭지보다 대단하다고 할 정도도 아니고 그냥 OPS도 18등 정도면은 왜냐면 전반기에 너무 잘했으니까. 어쨌든 양 팀 다 최근에는 이런 빠따 기세라든지 좀 의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저는 일단 이 경기는 패스에 가깝고 굳이 가자면은 아무래도 템파 강승. 굳이 가자면 템파 강승이 제일 좋아 보여요. 템파 강승이 불펜데임에도 불구하고 1.56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다. 특히나 템파의 불펜들은 그 이제 좌우놀이 같은 게 굉장히 좋아요. 좀 그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흐름을 딱딱딱 잘 끊는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 첫 번째 투수가 맞아 나가. 그러면 상대 팀한테 흐름이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맥을 굉장히 저는 잘 끊는 그런 불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일단 이 경기 템파 강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필라 대 켄자. 이것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에런 놀라. 상당히 그래도 뭐 이름값도 그렇고 믿을만한 투수인데 반해 최근에 살짝 좀 안 좋다는 점 그런 게 있고 켄자는 지금 빠따가 굉장히 무서운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여서 이 조던 라이스의 등판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요새 켄자 좀 치는데 하면서 조금 긴장이 됩니다. 먼저 저는 라이스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라이스가 그래도 최근에는 조금 괜찮아요. 올 시즌에 거의 6점대 후반 지금 6점대 초반까지 깎았네.
6점대 초반 6.15로 높은 방어율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 5경기 동안은 27이닝에 4.33으로 그래도 썩 나쁘진 않더라. 이런 활약을 보여줬고요. 이 친구가 올 시즌은 22홈런이에요. 그래도 한 27이닝 동안 5홈런이면 조금 그래도 페이스보다는 낫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근데 이 에런 놀라가 그 라이스가 필라델피아 친구들한테 좀 약해요. 지금 필라델피아 로스터 애들한테 4할 4푼 4리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거대로 개처음 4할 4푼 4리면 존나 처맞았는데 이거 아니다. 4할 4푼 4리 에런 놀라 어딨냐? 응? 어딨지? 여기 있다. 뭐 43타석이면 그래도 꽤 많이 소화한 거니까 한번 상대 전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구한테 많이 맞았나? 트레아 터너한테 많이 맞았네요. 근데 트레아 터너 요새 별로 못하니까 뭐 살짝 그냥 긴장은 덜 되긴 하는데 보시면 주력 타자들 그 필라델피아의 빅5라고 할 수 있는 카이 슈아버, 브라이스 하퍼, 트레아 터너, 리얼 뮤토 그리고 카스테야노스 이런 친구들한테 전부 다 약했던 게 눈에 띄네요. 이 정도면은 필라델피아로 좀 꺾일 만한 단서가 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에런 놀라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올 시즌에 최근 4경기 동안 에런 놀라 최근 4경기 동안 25이닝에 5.04로 굉장히 안 좋았어요. 피홈런도 6개 삼진은 뭐 그냥 이닝만큼 던졌으니까 괜찮게 줬다 보고 원래 볼넷은 잘 제어를 하던 애니까 좋다고 봤는데 일단은 피홈런이 굉장히 많더라. 놀라가 이런 점들이 많이 아쉽죠. 올 시즌에 24피홈런인데 사실 에런 놀라가 작년에는 230이닝을 던지면서 23피홈런이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올 시즌 이미 138이닝밖에 안 던졌는데 벌써 24피홈런이다. 확연하게 이런 피홈런 수치가 비율상으로도 많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재작년에도 180이닝 동안 26피홈런이었는데 벌써 그 근처로 가고 있으니까 페이스상으로 확연하게 좀 홈런 페이스가 안 좋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근데 에런 놀라가 올 시즌에 왜 이렇게 처맞나 이런 거 좀 살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놀라가 좀 싱커 같은 부분들이 좀 안 좋아졌다. 에런 놀라는 그래도 싱커를 좀 적지 않게 던져요. 3피치 정도로 던지는데 19.5% 확률이니까 에런 놀라가 이제 어디 갔어? 보시면은 이게 럼밸류라고 제가 좋아하는 건데 작년에는 이렇게 포심, 커브, 싱커 이렇게 세 가지 구종이 전부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플러스 피치였어요. 그야말로 포심, 커브, 싱커를 합치면은 거의 작년에 28실점을 막아줬다. 뭐 이런 정도의 피칭인데 올 시즌에 이런 그 3대장 포심, 싱커, 커브를 보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 그냥 0이에요. 0. 왜 그런가 봤더니 싱커 같은 경우 올 시즌 피안타율 2할 6푼 5리인데 작년에는 1할 7푼 6리였다. 뭐 이런 점들. 포심도 조금 올라갔고 뭐 커브는 비슷비슷하고 어쨌든 간에 이런 본인이 자랑하는 구종이 좀 많이 맞아 나가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맞아 나간 것 같다. 그런 게 눈에 띄고요. 양 팀의 빠따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필라델피아는 지금 홈런이 좀 적은 게 눈에 띄고요. 홈런이 좀 적은 게 눈에 띄고 아마 최근에도 그렇게 홈런이 많지는 않아요. 한 그 10경기 동안 7방, 후반기 10경기 동안 7방밖에 지금 못 치고 있고 최근 10경기 동안. 반대로 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타율이 아주 날이 서 있습니다. 지금 켄자가 심지어 후반기 타율 3등이에요. 3등.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야 켄자 그렇게 잘하는 팀 아니잖아 이럴 텐데 뭐 바비 위트 주니어 이런 친구들 위시로 해가지고 좀 왜냐면 팀에 좀 그런 신인 타자랄까 약간 그런 애들도 되게 많은데 무튼 지금의 켄자는 후반기 들어서 좀 폭발력 있는 그런 빠따를 보여주고 있더라. 저는 이런 점들이 관찰이 됐었고 뭐 다만 아쉬운 건 내일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 이런 경우에는 켄자 빠따가 좀 안 좋게 나타나요. 컨디션 오피스 상으로 이런 점들을 조금 경계를 하면은 저는 원래 좀 켄자 승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라이스가 켄자 주력 타자들한테 약한 것도 좀 눈에 띄고 켄자가 배당이 진짜 맛있긴 하거든요.
근데 놀라가 사실 얘도 또 홈 등판이고 하니까, 왜냐면 놀라도 원정보다는 홈에서 좀 좋습니다. 홈에서는 3.27, 원정에서는 5.15 이런 식으로 홈에서 좀 좋은 면모도 있고, 최근 경기를 보면 홈에서는 그래도 홈에서는 좀 안 털린 모양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켄자 프렌의 언더를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경기는 켄자 프렌은 버리도록 하고 언더만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놀라도 홈 등판인데다가 조던 라이스도 최근에 조금 회복을 했고, 이 필라델피아가 후반기에 이 홈런 페이스는 별로 안 좋다는 점, 이런 점들 생각을 하면은 본인의 약점이 조금은 가려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조금 해가지고, 근데 이 경기는 배팅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러면은. 원래 제가 어제나 뭐 이렇게 분석할 때만 해도 켄자 프렌의 언더사이드로 봐야지 했는데, 추가적인 정보들 뭐 이런 것도 확인한 거로는 그냥 패스가 제일 나은 것 같긴 해요. 근데 굳이 가라면 그냥 언더 정도만 추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 이제 양키스 대 저기 휴스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키스 대 휴스턴. 내일 양키스는 루이스 세베리노, 휴스턴은 헌터 브라운이 나오거든요. 근데 양팀 다 지금 최근에 특히 세베리노는 지금 거의 갱생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좀 눈에 띄어서 정보만 말씀을 드리면요. 세베리노 먼저. 이제 세베리노가 8월달 첫 등판이니까 7월달 성적 말씀드리면요. 세베리노의 7월은 이게 몇 경기야? 둘, 셋, 넷, 다섯. 5경기. 5경기 동안, 이거 참, 나 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이닝을 이렇게 못 먹었어? 맞네? 진짜네? 5경기 동안 27.2이닝. 그러니까 경기당 4이닝도 겨우 먹었다는 거고, 이만큼 제가 잘못 적었나 싶을 정도로 이닝을 못 먹었고, 피홈런도 7방, 방어율이 11.22. 그야말로 지금 세베리노는 마탱이가 확연하게 가 있다. 이런 게 눈에 띄고요. 왜냐면 얘가 6월 달에도 뭐 안 좋긴 했는데 이거보다는 나았거든요. 세베리노의 6월. 6월 달에도 6.93에 7피홈런으로 존내 못했습니다. 근데 그냥 7월 달은 더 못했다. 그냥 최근 흐름이 아예 그냥 꺾여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점들 생각을 하면은. 근데 왜 그러나 봤더니 세베리노도 그 포심 페스티벌 그 피안타율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거의 뭐 3할 4푼인가까지 되던데. 그런 점들 생각을 하면은 좀 세베리노가 확연하게 이제 좀 이름값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지금 좀 요새 별로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이제 헌터 브라운, 휴스턴의 브라운 같은 경우는 최근 2경기는 많이 회복을 했어요. 2경기 동안 12이닝에 3.00. 후반기 첫 경기도 왜냐면 5.1이닝에 사실점으로 썩 못했거든요. 그 최근 2경기 동안 잘했었고, 그전 5경기를 완전 말아먹고 있었다. 5경기 24이닝 동안 7.13으로 많이 쳐맞는 모습을 보였던 헌터 브라운이다. 왜냐면은 헌터 브라운이 올 시즌에 뭐 얘가 뭐 아메리칸 리그 그 신인왕 후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최근의 활약들로 그런 게 좀 무색해져 가다가 그래도 조금 반등하는 모습, 오클이란 템파베이 상대하면서 조금 나아지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리고 얘도 기본적으로 그 땅볼 투수거든요. 근데 그래서 시즌 한 중반 얘가 못하기 전까지는 이런 홈런 페이스도 잘 억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쳐맞으면서 피홈런도 벌써 13개가 됐다. 나름대로 좀 홈런 페이스 면에서 괜찮았었는데, 네. 일단은 뭐 그런 게 눈에 띄고, 양팀의 빠따 컨디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면요. 먼저 지금 양키스가 요새 갑자기 조금 힘을 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오늘도 사실 이겼지만은 5개의 안타밖에 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양키스는 여전히 그 후반기 타율 27등, OPS 26등 이런 식으로 썩 좋지는 않다. 이런 게 보이고, 반면에 이 휴스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에 뭐 그 2경기 동안 10개 안타, 9개 안타 뭐 이런 식으로 그 안타 개수 차이는 그래도 조금 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양키스에 비하면 더 많은 홈런과 더 많은 볼넷도 넣어내고 있고, 타율도 훌륭하고요, 훨씬.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후반기 타율 1등이 컵스고, 컵스만 유일하게 3할 때 치고 있고, 그 밑으로 한 10개 팀들이 막 2할 6푼, 2할 5푼 때 후반 여기서 엄청 막 몰려있다고 했잖아요. 휴스턴도 2위 그룹에 엄청 넓게 퍼진 2위 그룹에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뭐 그래서 최근에 이 OPS 상으로는 7, 9, 2까지 좀 떨어져가지고
좀 시즌 초반에 비하면 휴스턴이 살짝 하향세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빠따 기대치나 이런 거는 저는 휴스턴 쪽에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양 팀의 선발 투수 컨디션도 양키보다는 지금 휴스턴이 나은 것 같다. 저는 그런 면모가 보여가지고 저는 일단 이 경기는요 휴스턴 승 사이즈를 보는데 추가적으로 저는 오바도 살짝은 냄새를 맡고 싶어요. 왜냐면 양키가 좀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다고 했었고 세베리노는 그냥 에지가 나면 쳐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슬슬 이게 양키 빠따가 물꼬를 틀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들기는 들거든요. 지금 스탠튼도 부활 조짐도 조금 보이기도 하고 근데 리조가 지금 상태가 엄청 앤서니 리조 상태가 엄청 심각하대요. 지금 리조가 그 저번에 언제였지 샌디에고랑 시리즈 때 그 뭐 쇄도하는 걔 누구야 타티스 주니어 타티스 주니어랑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1루수 자리에서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렇게 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1루수들이 이렇게 자세 잡잖아요. 이렇게 숙이고 있었는데 거기를 이렇게 들이받은 거야. 뭐 그때 뭐 타티스 주니어가 원래 2루로 뛰려다가 잡혀가지고 귀루를 하려던 모양이지. 어쨌든 그러다가 뇌진탕이 와가지고 지금 뭐 상태가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를 오롯이 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던데 어쨌든 간에 그런 점들이 좀 양키 바다의 하향세를 불러오지 않았나 싶고 어쨌든 저는 내일 양팀 그 선발 투수들의 좀 안 좋은 모습이라던가 그런 걸 많이 봐서 물론 브라운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조금 나아지긴 했다 이런 게 있긴 한데 그거를 감안해서라도 저는 휴스턴 승을 일단 보고요. 휴스턴 승을 일단 보고 곁들여가지고 오바도 살짝 냄새만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요새 이제 휴스턴이라든지 양키나 내일 9.5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휴스턴은 9.5 기준 오바 하나 둘셋 넷. 반반이네. 휴스턴은 5대5고 양키 같은 경우는 9.5 기준이면은 하나 둘 6대4네. 그러면 그렇게 이것도 큰 요인은 아니다. 할게요. 휴스턴 승에 오바를 보도록 한다. 근데 굳이 따지자면 휴스턴 쪽이 좀 더 무게가 실린다. 휴스턴 승 쪽이. 다음 경기 이제 볼티 대 매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티는 내일 딘 크레머, 매치는 피터슨이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 경기는 큰 분석이 일단은 크레머도 그렇고 피터슨도 별로 누적된 것도 없고 투수 데이터는 좀 찾기가 힘들어요. 크레머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연승 연패라든지 갑자기 뭐 흐름이 꺾인다든지 이런 게 크게 눈에 안 띄는 선수고 뭐 세부 스탯으로 봐도 여러 가지 판단하기가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냥 하나 눈에 띄었던 거는 그 포신 페스트볼 타율 피안 타율이 작년에 비해 좀 올랐더라 뭐 그런 것만 눈에 띄었고 내일 이제 홈등판인데 얘는 이제 홈보다 원정에서 잘하고요. 내일 또 밤 경기인데 그리고 낮과 밤 중에는 밤에 잘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뭔가 짚어낼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일단 크레머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피터슨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불펜으로 최근에 많이 뛰었잖아요. 근데 그냥 피터슨은 이거 내일 선발로 나오다 보니까 그냥 이것만 소개해 드릴게요. 선발 투수로 올 시즌 개막과 동시에 선발 투수로 54.1이닝을 뛰어서 6.46의 9피 홈런으로 좀 좋지 않은 시작을 보냈었죠. 선발 투수로는. 그래가지고 얘를 불펜 투수로 보냅니다. 불펜 투수로 보내서 6게임 동안 8이닝 던져서 2.25. 그러니까 불펜으로 갔을 때는 꽤 괜찮았다는 소리인데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피터슨 같은 경우는 이 선발로 마지막으로 뛰었던 게 5월 16일이고 그리고선 한 달 반 정도를 누워 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말쯤 그때부터 불펜으로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뭐 그때 썩 좋지는 않더라. 불펜으로 쓰고 나서는 괜찮았는데 일단은 소환 이닝부터가 내일 아마 피터슨이 긴 이닝을 던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점들 생각을 하면은 여러모로 지금 안 그래도 매치가 마무리도 보내고 데이빗 로버슨도 보내고 여러모로 선수를 많이 팔고 있는데 과연 내일 그럼 누가 던지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마땅히 그냥 전력 면에서의 차이랄까? 전력 면으로 따지면은 그냥 볼티 승 쪽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저는 최근에 볼티 빠따는 상승세. 물론 내일 뭐 매치가 이렇게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 같은 경우는 조금 좋게 찍힌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 곁들여서 오바를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되고 이런 점들 착안하셔가지고 매치가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에 잘한다 이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오바 가실 분들은 가시고 저는 그냥 볼티 승을 가도록 하려고 해요. 그냥 그 빠따 적어드리면은 볼티는 후반기에 일단 홈런도 그렇고 볼넷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다만 이제 최근 그 어디였지 토론토와의 시리즈에서 이 마운트 캐슬
마운트 캐슬이 부활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게 눈에 띄더라. 마운트 캐슬이 한창 좀 못할 때는 못해가지고 걔 누구지? 오헌? 5헌한테 자리를 뺏기기도 했거든요. 그랬는데 토론토와의 시리즈에서 5할 오픈인가? 6할인가? 막 그렇게 치면서 최근 4경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뭐 그 밖에도 볼티 애들은 전반적으로 다 괜찮고 여러 가지로 저는 좀 볼티의 최근 기세라든지 이런 점들까지 종합을 하면은 확연하게 매치는 사실상 시즌 버린 셈이고 켄자한테까지 수입당했잖아요.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그냥 볼티 승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배당도 그냥 맛있다 1.47이면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볼티는 강력한 이 불펜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매치의 불펜이 많이 빠져 있다 이런 점들 생각을 하면요 마헨도 한번 노려볼 만한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볼티 마헨까지도 한번 볼만하다. 다만 이 경기는 아까 제가 마인 추천드린 경기가 신시내티였는데 신시내티만큼이나 많은 근거를 갖고 있지는 못해요. 신시내티는 저는 선발도 압살한다고 봤고 뭐 그랬었는데 볼티는 사실 선발에 대한 좀 리스크도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볼티승, 볼티마인,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냥 볼티승만 가서 먹는 게 좀 볼티승만 가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은 불펜데이니까 또 저희 볼티 빠따들이 막 적응 못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자, 다음 경기 이제 보스턴 가보겠습니다. 보스턴 대 토론토. 보스턴 대 토론토 경기. 제가 이제 방지에다가 상대 전적 7대 0을 적어놨잖아요. 그 주인공이 이 친구들입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토론토가 되게 약하다. 토론토가 알동에서 8승 23패거든요. 알동에서 8승 23패인데 그 중에 이제 계속 붙었던 볼티한테는 2승 7패였나? 시즌 2승 7패인가 그렇고 이 보스턴한테는 7대 0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제에 적어놓은 경기가 이 경기예요. 보스턴이 또 홈으로 오기도 했죠. 홈 보스턴은 다들 아시다시피 원정이랑 빠따 차이가 엄청납니다. 홈이 올 시즌 홈에서는 2할 9푼 1위를 치고 있고 원정에서는 2할 3푼 5리. 이 정도면은 홈 보스턴과 원정 보스턴 괴리가 얼마나 큰지 다들 이제 아실 것 같고 뭐 다만 그냥 지금 한 샌프 원정, 시애틀 원정 다니면서 성적이 좋지는 않았는데 그 전에는 홈에서 애틀까지 막 2경기 연속으로 패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일 나오는 선발도 팩스턴. 제가 맨날 막 베오랑 팩스턴이 보스턴 선발의 기둥이니 뭐니 하면서 막 했는데 다만 근데 팩스턴이 최근에 조금 안 좋네요. 후반기 팩스턴의 후반기 14이닝 동안 5.79로 그렇게 잘하진 못했어요. 좀 빨리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다만 내일은 그래도 홈 등판이니까 이 와중에서도 홈에선 잘했거든요. 홈에선 6이닝 2자책으로 괜찮게 했고 원정에서만 3이닝 6실점 5이닝 2실점 이렇게 했는데 홈으로 오면은 피홈런이라든지 볼넷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됩니다. 왜냐면은 얘가 후반기 들어가기 전에 7경기 동안 42이닝에 1.93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스턴 선발이 기둥 같은 활약을 해줬거든요. 어쨌든 팩스턴한테는 그런 기대치가 있다. 근데 반대로 토론토 선발은 알렉 마노아입니다. 제가 알렉 마노아 얘기를 하면은 맨날 하는 얘기가 이 친구는 볼넷 왕이다. 물론 보스턴 상대로 역대 21년부터 해서 1.71로 굉장히 강하긴 했어요. 보스턴 상대로. 근데 일단은 올 시즌 5월달에 5이닝 5실점을 한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좋은 기억들을 많이 날려보낸 경기였다는 거고 복귀 후나 뭐 이런 거 말씀드리면요. 복귀 후에는 총 18.2이닝 동안 4.34인데 그 이제 후반기 왜냐면은 그 전반기 막 경기를 뛰었었거든요. 후반기만 딱 보면은 3경기 동안 5.68이더라. 썩 좋지가 않다. 그리고 포신 페스티벌과 슬라이더가 작년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좀 떨어져 있더라. 그런 점들이 발견이 됐는데 알렉 마노아의 포심과 슬라이더 보시면은 알렉 마노아가 데뷔 이후로 이렇게 슬라이더, 포심 그리고 슬라이더, 뭐 싱커 이런 구종들이 전부 다 플러스 평가를 받았었고 특히나 작년에는 포심이 19, 슬라이더가 6, 싱커가 8 이런 식으로 되게 좋은 평가를 받다가 확연하게 올 시즌 23년 여기 네 번째 칸부터 이렇게요. 보시면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냥 엄청 평가가 안 좋아요. 구종 자체들이.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작년에 피안타율이 1할 9푼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2할 5푼 3리로 굉장히 많이 맞고 있고 포심 같은 경우도 올 시즌 2할 4푼 5리인데 작년에 2할 1푼 1리 이런 식으로 차이가 꽤 큽니다. 이거 잘못했다.
포심이 올 시즌 3할 1푼으로 쳐맞고 있고, 근데 작년에는 2할 1푼 1리로 거의 1할 정도의 차이가 난다. 피안타율이. 이런 것들 생각을 해주시면은 마누아가 여러모로 그 구종이라든지 경진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9이닝당 볼넷 1위가 마누아다.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죠. 마누아가 9이닝당 볼넷 주는 게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뭐야? 이거 이닝 미달려서 잘못했네. 잠시만요. 9이닝당 볼넷 순위 마누아가 6.1개를 기록하고 있어요. 6.1개. 예. 그야말로 원래는 독보적이었는데 그 마이애미의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저번에 6볼넷 주면서 3이닝 동안 6볼넷인가 주면서 6.1 서로 이제 1등이 됐네요. 서로 공동 1등이 됐는데 무튼 마누아의 볼넷 페이스는 엄청난 친구다. 그리고 보스턴이 홈빠따가 엄청 대단하다 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냥 내일 경기는 저는 이 경기 보스턴 사이드가 워낙에 좋다고 봐요. 먼저 뭐 양팀의 빠따도 소개를 해드리면은 먼저 보스턴도 그렇고 지금 토론토도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토론토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 내려왔어. 얘네가 타율 순위가 말씀드린 대로 2등부터 한 12등인가 거기까지 2할 6푼부터 2할 5푼 여기가 엄청 많아요. 팀들이 한 12, 3개 팀 되다 보니까 토론토가 아마 한 3일 전인가까지만 해도 그 타율 3등이었거든요. 3, 4등 정도 했는데 최근에 5안타, 3안타, 5안타, 5안타, 8안타 5경기 동안 타율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근 5경기에 1할 6푼 1, 2를 치고 있는 토론토예요.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일은 보스턴 승리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는 뭐 상대 전적은 7대 0이라서 마해는 잘 모르겠네. 마해는 잘 모르겠고 일단 보스턴 승은 상당히 좋아 보여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이따가 추가적으로 마해는 어떠냐는 분들한테는 제가 좀 더 살펴봐드릴 부분이 있으면 살펴봐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 클리블랜드 대 화싹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블랜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토처럼 최근 빠따 기세가 많이 내려온 팀 중에 한 명이죠. 토론토는 클리블랜드는 또 그 홈런 가뭄이 또 시작된 것 같아요. 내일 일단 로건 알렌 그리고 클레빈저가 이렇게 붙는데 사실 이게 로건 알렌은 뭔가 분석할 게 있는데 클레빈저가 분석이 어렵죠. 클레빈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클레빈저는 일단은 클브레드 원래 이 마이클 클레빈저가 클브 소속이었잖아요. 얘가 플레삭이랑 클레빈저가 코로나 때 막 무단 이탈해가지고 쫓겨난 친구 중에 한 명이 클레빈저. 아직 플레삭은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친구 중에 한 명인데 클레빈저가 그 클리블랜드 친구들한테는 1할 7푼 1리로 꽤 잘했었다. 뭐 이런 건 있는데 얘가 올 시즌에 6월까지 잘 던지고 있었어요. 6월까지. 그래서 6월까지 뭐 한 3할 때 중반 이렇게 3점대 중반 3점대 중반 방어율로 잘 던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결장을 합니다. 한 6월 15일부터 한 달 반 동안 결장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지난 등판때 복귀전을 했었죠. 클리블랜드 상대로. 그때도 딱 클리블랜드였는데 그 경기에서 5이닝 빵실점 2안타만을 허용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만나는 클리블랜드한테도 또 지금 다시 만난 클리블한테도 좋은 이런 뭐랄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지금 요새 클리블랜드가 워낙에 못 쳐가지고 자 로건 알렌 말씀드리면 이 친구도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클리블랜드의 그 화수분 같은 이 투수 팜 거기서 길러진 선수 중에 한 명이고 올 시즌에 클리블랜드가 이 선발 누수가 되게 많다. 뭐 플레삭도 빠지고 퀀트릴도 빠지고 트리스탄 맥켄지 빠지고 지금 에이스였던 쉐인 비버도 빠져있죠. 근데 이제 그 자리를 뭐 테너 바이비, 로건 알렌 이런 친구들 올려가지고 썼는데 굉장히 뭐 3점대 루키치고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다만 최근에 조금 알렌이 좀 흔들리는 신인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설명을 드리면은 후반기 이제 이게 4경기 후반기 3경기구나. 후반기 3경기 동안 4.50으로 안 좋은 편이고요. 뭐 이닝은 얼추 잘 먹은 것 같아. 4.50으로 그 전보다는 안 좋은 편이고 6월 중순부터 이닝이 많이 줄었어요. 막 3.2이닝, 3이닝, 4이닝 막 이렇게 던진 구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최근 두 경기 동안 4피 홈런 맞으면서 좋았던 이런 홈런 스탯도 좀 금이 간 모습.
약간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클레빈전은 별로 드릴 말씀이 없지만은 직전 경기 이제 복귀전이 클리블랜드전이었고 그 경기에서 잘 던졌다. 뭐 예상하기 어렵지만 클리블 상대로 좋은 기억은 있는 투수고 알렌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좀 신인치고는 잘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좀 흔들리기 시작하더라. 이런 게 보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클리블랜드의 그 홈런 가뭄 있죠. 홈런 가뭄. 클리블랜드가 최근 하나, 둘, 7경기. 최근 7경기 동안 3개의 홈런밖에 없습니다. 3개. 7경기 동안 3개의 홈런밖에 없는데 그 홈런 3개가 전부 한 경기에 나온 거예요. 한 경기에.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나온 거긴 한데 어쨌든 클리블랜드가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뭐 전반기에 90경기 동안 60 홈런이었는데 뭐 후반기 몇 경기 동안 이렇게 홈런 페이스가 좋았어요.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많이 까먹었다. 까먹은 정도를 넘어서 그냥 얘네 원래 홈런 못 치는 팀답게 존나 못 치네. 약간 2급이 됐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그 저기 뭐야 클리블랜드에 빠따가 이렇게 많이 죽어있는 상태다. 2할 오픈 오리 타율은 괜찮은데 그 홈런이나 볼넷이나 좀 별로다 보니까 OPS가 썩 훌륭하진 않죠. 근데 화싹도 마찬가지. 화싹도 보면은 2할 3푼 오리 뭐 타율도 별로고 홈런이나 볼넷도 굉장히 적고 그 화싹 같은 경우는 이 OPS가 낮은 게 이 홈런이나 그 장타나 그 볼넷 출루 이런 그 출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이 적어진 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화싹이 OPS 리그 꼴찌에서 2번째거든요. 아까 제가 그 클리블랜드의 홈런 가뭄을 얘기를 했는데 화이트삭스도 보면은 최근 뭐 한 4경기? 4경기 동안 한 개의 홈런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제이크 버거 또 누구 팔았지? 하여튼 뭐 빠따도 좀 많이 팔고 불펜은 다 팔아버리고 뭐 이랬었으니까 여러 가지로 저는 근데 언더 가고 싶은데 양 팀 다 홈런에 대한 리스크도 좀 적다고 생각이 들고 빠따도 요즘에 많이 하락한 두 팀 간의 이런 만남이다 보니까 제가 보시다시피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드렸거든요.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어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빠따가 많이 이렇게 하락한 팀들, 특히 화싹은 많이 하락했다. 선수도 많이 팔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클리블랜드 승사이드를 보기는 봐요. 화싹이 그 승리 투수들을 아예 싹 다 팔아버렸다. 켄달 그레이브먼, 뭐 조켈리는 승리 투수 그 조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마무리 켄달 그레이브먼이랑 세던맨, 미들턴 이런 친구들까지 다 팔아버리다 보니까 화싹의 이런 좀 경기를 길게 갔을 경우는 조금 빡센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서 개인적으로는 클블승을 보고요. 근데 클레빈저가 말씀드린 대로 호투를 하거나 이 로건 알렌이 홈런 리스크가 있는데 화싹도 홈런 못 치고 있고 클블도 못 치고 있다. 이러면은 저는 언더도 좋아 보여요. 네, 그쵸. 화이트삭스 불펜을 다 팔았다고 했으니까 그냥 막 갑자기 8, 9회 뭐 5점씩 나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점들은 서로 좀 생각하셔가지고 판단하시길 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환영하는 경기는 아니에요. 클리블랜드 승을 보지만은 클블이 또 엄청 막힐지도 모르는 거니까 저는 마이클 클레빈저의 이런 컨디션 자체는 나쁘다고 보진 않거든요. 이런 점들은 각자 판단하시길 바라고 저는 뭐 이렇게 아주 이게 뭐 좋다고는 안 봐요. 저도. 다음 경기 텍사스 대 마이애미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양 팀의 선발들이 꽤 강한 게 눈에 띕니다. 다만 그 선발 투수들도 최근에 잘하는 친구가 있고 못하는 친구가 있다. 뭐 이런 게 눈에 띄는데 그 이제 텍사스가 영입을 했던 텍사스가 지금 어제 이제 슈어저를 샀는데 슈어저가 막 6이닝 9K 잡으면서 지금 엄청 데스트필 됐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실속면에서는 몽고메리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 조던 몽고메리가 좀 최근에는 살짝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저는 상당히 실속 있다고 보거든요. 몽고메리. 그전 9경기 최근 한 2경기 동안 6이닝 다 소화해주긴 했는데 최근 2경기 동안 12이닝에 6.00 그리고 2피 홈런으로 조금 안 좋긴 했는데 그 전에 워낙 잘했어요. 그것도 한두 경기가 아니라 9경기 동안 1.69 이닝도 잘 먹어줬고 나름대로 1.69에 3피 홈런 달리는 와중에 최근에 살짝 못했다. 컵스 상대로. 하필이면 상대가 둘 다 컵스였거든. 다들 아시다시피 OPS 압도적인 1등 후반기
컵스를 만나다 보니까 조금 안 좋긴 했는데 어쨌든 몽고메리가 내일 좀 비교적 약한 빠따의 마이애미를 만난다면은 저는 위용을 보여줄 수 있을 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여가지고 안정감 근데 최근에 좀 못하고 있긴 하니까 네, 뭐 무튼 그렇고 그 러자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애미 선발은 러자도인데 얘도 직전 경기에 4.2이닝 사실점으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몽고메리랑 비슷해요. 몽고메리랑 비슷하게 그전 한 7경기 동안 1.49로 되게 포스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직전 경기 디트한테는 4.2이닝 사실점 이렇게 했더라. 그러니까 양 선수 둘 다 잘하다가 흐름이 끊긴 모양새인데 저는 몽고메리는 그럴만 했다고 보는 경우고 아무래도 컵스와의 라이벌전이다 보니까 몽고메리는 조금 그래도 상대가 컵스니까 익스큐즈 해줄만 하다는 건데 러자도는 디트한테 쳐맞은 거는 이건 조금 아쉽죠. 더구나 러자도가 얘가 원정보다는 홈에서 잘해요. 홈에서 2.64 원정 4.63인데 디트한테 쳐맞은 게 홈이었어. 그래서 좀 뭐랄까 변명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러자도는 그냥 전 경기는 별로 못했다. 삼진 숫자도 많이 적었고 좀 특히 좀 그거를 제가 알았어요. 러자도가 왜 디트한테 왜 당했냐. 헤투스 러자도가 디트한테 왜 공략을 당했는가를 알아봤는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눈여겨봤습니다. 러자도가요 직구 구속이 막 90 좌완인데도 불구하고 한 97마일까지 찍혀요.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거 잠깐 치워드려야겠다. 잠깐 치워드리면은 이게 옆에 보시면 7월 30일 그러니까 직전 디트와의 경기에서 러자도가 뭐 예를 들어 홈런을 맞았다. 여기 보시면 여기 뭐 리절트라고 결과에 대한 면이 있거든요. 이쪽 여기 보시면 더블이라고 써있는데 제가 마우스 커서 보시면 돼요. 마우스 커서 여기 보시면 더블이라고 써있는데 2루타를 맞은 게 그 라일리 그린한테 2루타를 쳐맞았었고 그 공이 여기 보시면 체인지업이었다. 88.1마일의 체인지업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포심은 별로 공략을 안 당해서 포심이 플라이아웃 여기 보시면은 필드아웃이구나. 하여튼 싱글 하나 여기 안타 하나밖에 안 쳐맞았거든요. 포심으로는. 근데 막 보시면 여기 슬라이더 던지다가 더블 쳐맞고 슬라이더 던지다가 또 더블 쳐맞고 뭐 이런 식으로 변화구가 상당히 많이 공략을 당했더라. 저는 이런 게 눈에 띄어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러자도가 좀 정비해서 나오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뭐 워낙에 좀 찾을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거라도 찾아봤는데 무튼 러자도의 포심 자체는 그래도 아직까진 건재하더라. 네. 자 열심히 이렇게 분석해왔는데 혹시 잠깐 짬내가지고 추천 절차 한번 형님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 넣으시는 분들은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어쨌든 이런 것도 찾아봤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양팀 투수들 다 저는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러니까 양팀 어떻게 보면 양팀 투수를 변호를 하는 거죠. 몽고메리는 컵스에서 쳐맞을만 했고 러자도는 좀 변화구가 공략당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변호를 하는 건데 무튼 저는 양팀의 빠따 차이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인트루이스 쪽을 좋게 봅니다. 아무래도 안정감적인 면에서는 몽고메리가 좋다 보니까. 근데 하나 그거는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레나도가 언제까지 제가 이따가 이제 그 분석 다 코멘트 종료하고 나서 찾아볼 건데 아레나도가 직전 경기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 왜 그런지 몽고가 아니라 이거 세인트루이스다. 세인트루이스가 2할 6푼 3리 후반기에 치고 있고 27개의 홈런 그리고 74개의 볼넷 얻어냈다는 거고요. 몽고라고 잘못 적었는데 마이애미는 2할 6푼 1루로 그 타율 9등 그리고 홈런 13개 볼넷 37개 이런 식으로 타율이 9등인데 OPS가 23등이다. 왜 그러냐고 봤더니 홈런이 굉장히 적고 볼넷도 굉장히 적더라. 이러니까 OPS가 낮을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로 찬스를 잘 못 살리는 마이애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따가 아레나도가 뭐 장기적인 부상인지 아니면 데이투데이인지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카즈 승을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아레나도가 못 나오면 확연하게 좀 빠따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기도 하고 언더도 괜찮을 것 같은데 8.5 아니에요? 8.5? 8.5 기준이면 언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래도 선발 투수 둘 다 믿음직스럽지만 몽고메리가 좀 더 근거가 있다고 봐서 저는 카디너스 승 쪽을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언더도 나쁘진 않다. 그냥 그 정도.
다음 경기 이제 미러키 대 피츠버그인데 저는 이 경기는 사실 패스입니다. 패스. 그냥 정보만 말씀드리면요. 레아 일단 미러키의 선발 콜린 레아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얘가 뭐 특색이 없다 보니까 아까 제가 뭐 딘 크레머 같은 애도 분석이 어렵다고 했었고 분석이 어려운 투수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콜린 레아예요. 얘가 홈이나 원정 뭐 낮 경기 밤 경기 뭐 이런 특색 없이 다 한 4점대 중반으로 쳐맞고 그냥 뭐 구종 같은 경우는 93마리짜리 포심과 싱커, 커터, 스위퍼, 커브, 스플리터 뭐 이런 식으로 구종은 많이 던지더라 뭐 그런 건 있는데 일단은 콜린 레아는 분석이 잘 안 됩니다. 그냥. 그리고 피츠버그 선발 퀸 프리스터 이 친구도 그냥 정보만 적어드리면요. 피츠 선발 퀸 프리스터 정보만 적어드릴게요. 최근 3경기에서 15.2이닝에 9.19 피홈런이 4개 그리고 92.5마일에 싱커랑 포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뭐 이렇게 던지더라. 그냥 이 정도밖에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요. 저는 이 경기 패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양팀의 기본적인 정보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밀키의 빠따는 이렇고 OPS는 22등 701로 22등이고 피츠버그도 굉장히 안 좋죠. 양팀 다 빠따 부진에 시달리는 팀들이다. 내셔널리그 지금 중부지구가 좀 꿀지구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서로 뭐 좀 미러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볼넷은 많은 편인데 피츠버그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모로 보시다시피 피츠버그는 그 OPS나 타율이나 굉장히 하위권에 처져 있는 게 보이죠. 이런 점들 생각하셔가지고 베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경기는 패스입니다. 패스. 다음 경기 이제 미네소타 대 애리조나 경기죠. 근데 나는 이거 미네 대 에리 베일리 오버고 애리조나는 메리 켈리거든요. 그래서 양팀 다 수준급의 선발들이 나온다고는 할 수 있는데 다만 켈리도 좀 못하다가 이제 그 부상에서 복귀해가지고 조금 잘했고 베일리 오버 같은 경우는 그냥 시즌 내내 꾸준히 잘하고 있었어요. 베일리 오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 친구가 볼넷도 엄청 훌륭하고 여러가지 WHIP도 훌륭한 친구인데 첫 이제 시즌 시작하고 첫 14경기 동안 82.2이닝을 2.61 굉장히 잘 막았단 말이에요. 이 기간 동안 홈런도 8개밖에 안 맞았는데 갑자기 후반기가 되니까 16이닝 동안 6.19로 개쳐 맞았다. 그야말로 최근 폼이 상당히 안 좋은 베일리 오버다. 피안타도 많아지고 뭐 볼넷은 안 주고 있는데 볼넷 지표는 좋은데 그 82.2이닝 동안 8피 홈런이었는데 지난 16이닝 동안 5피 홈런이다. 이런 식으로 비율상으로 굉장히 많이 쳐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베일리 오버는 살짝 의심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 저는 그런 게 눈에 띄고요. 메리 켈리도 정보만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2경기에서 최근 3경기인가? 최근 3경기. 최근 3경기에서 5.06. 제가 잘못 적었는데 최근 3경기입니다. 3경기에서 5.06으로 조금 안 좋더라. 잘못 적은 것 같은데? 12. 무튼 이랬었는데 이게 어디냐면요. 얘가 7월 26일날 복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반기 마지막 경기가 포함된 거야. 왜냐면은 그 메릴 켈리가 쭉 잘하다가 제가 앞에 적어놓은 7경기 44.2이닝 2.62 이게 그 언제야 5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 기간 동안 되게 잘하고 있었어요. 6월 20일까지도 잘하다가 그 다음 등판 6월 25일 경기에서 그때 한번 쳐맞았거든요. 샘프한테 6월 25일날 쳐맞고 얘가 한 달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후반기에 복귀를 한 거죠. 후반기에 복귀를 해서 2경기 동안 6이닝 1실점, 5이닝 3실점 이런 식으로 후반기는 3.27.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전반기 마지막 등판을 좀 쳐맞았고 나머지는 그냥 또이또이하게 해줬더라. 이닝이 조금 줄어든 게 아쉽긴 한데 그래서 저는 뭐 양팀 선발 페이스를 보면은 베일리 오버보다는 켈리가 조금 그래도 나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베일리 오버가 진짜 믿을만한 친구였는데 갑자기 요즘에 쳐맞아가지고 조금 믿기가 까다로워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베일리 오버가 그 WHIP가 엄청 우수한데 아마 그 90이닝 이상 던진 선발 가운데 이거 한번 봐야겠다. 확인 한번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WHIP 아마 3등 안에 드는 걸로 알았는데. 아, 그 정도는 아니네. 1.04. 베일리 오버가 그 재계 플린이 1등으로 1.00이거든요. WHIP. WHIP 1등 1.00인데 9등이네. 9등 1.04로. 근데 다 비슷비슷한 애들이 되게 많아. 어쨌든 베일리 오버는 WHIP가 상당히 우수하다. 그 9이닝당 볼넷 숫자도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피안타율 이거 어디있지? 이건 순위 안에는 없네. 어쨌든 간에 저는 그 베일리 오버가 상당히 좀 위기를 안 주는 투수였는데 요즘에는 조금 피안타가 늘어난 것들, 홈런도 늘어나고 이런 점들 때문에 저는 그 폼상으로는 메릴 켈리가 우위라고 보는데요. 양팀이 근데 빠따가 또 문제죠. 미네소타도 그렇고 애리조나도 그렇고 지금 양팀 다 되게 빠따가 하향세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파랗게 제가 진하게 둘 다 쳐놓은 거 보이죠, 형님들? 양팀 다 빠따가 굉장히 하향세더라. 왜냐면은 미네소타는 지금 보시면 OPS가 6등인데 그 후반기에는 막 1, 2등 치고 나갈 때도 있었어요. 그 정도였는데 지금 6등에 쳐져 있고 타율도 3, 4등 하다가 12등까지 떨어졌고, 애리조나는 지금 OPS가 21등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시즌 토탈로 보면 거의 한 7, 8등 정도 하는 친구였더라.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애리조나가 후반기에 정말 못 치고 있고, 그런 못 치는 이런 애리조나를 상대하는 베일리 오버라면 그래도 최근에 못했던 걸 어느 정도는 세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거는 언더가 사실은 조금 땡겨요, 형님들. 언더가 조금 땡깁니다. 베일리 오버 그리고 홈에서는 2.98, 원정 3.48로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홈에서 조금 잘하더라.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는 이거 언더를 좀 추천을 드리고, 승패는 진짜 뭘 가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승패는 뭘 가든 좀 안 걸릴 것 같아요. 다만 그 경기를 길게 갔을 경우에 이 애리조나가, 저는 그 애리조나가 후반기 불펜 방어율 꼴찌 아닌가? 애리조나가 불펜 방어율 꼴찌거든요. 후반기 6.98로. 이런 점들 생각을 해보시고, 미네소타는 후반기 불펜 방어율이 4.20으로 15등. 그러니까 뭐 좋은 편은 아니에요. 미네소타가 올 시즌 전체 불펜 방어율이 12등으로 꽤 좋은데 후반기에는 조금 처지는 편이네. 어쨌든 간에 경기를 길게 가도 애리조나가 안 좋고, 그냥 내일 경기 장점은 그 메릴 켈리의 존재 하나뿐이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일단 언더를 보도록 하고, 승패는 뭐 미네소타 배당이 맛있어는 보이는데 베일리 오버가 털리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경기는 오버만 살짝 보도록 할게요. 언더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는 조금 쉬워 보입니다. 세인트루이스랑 콜로라도가 맞붙는데 이 경기 기준점이 9.5다. 저는 이거 내일 그냥 딱 잘라 말해서 내일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가 이 경기입니다. 세인트루이스 대 콜로. 이거는 그냥 오바 바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왜냐면은 그 세인트루이스 선발이 웨인 라이트, 그리고 콜로라도는 크리스 플렉센이 나옵니다. 물론 쿠어스가 아니긴 하지만은 이 양팀 투수 상태가 말이 아니다 보니까 웨인라이트의 성적은 뭐 따로 제가 안 짚어드려도 다들 아실 거예요. 올 시즌에 5월달에 6.15, 6월달에 9.00, 이렇게 치고 이렇게 그냥 개쳐맞고 있었고, 그나마 웨인라이트의 긍정적인 점이라면은 제가 맨날 말씀드렸어요. 웨인라이트는 얘 그 부상자 명단 가기 전까지 계속 쳐맞을 거다. 그 전까지 계속 반대 까야 된다 이랬었는데 부상자 명단을 실제로 갔다 왔습니다. 7월 5일날 마지막 등판 마치고 그리고 이제 후반기 뭐 휴식 겸해가지고 한 번 정도 등판에 걸렀어요. 웨인라이트가 웨인이가 이렇게 돼요. 그 부상자 명단 갔다 온 이후에는 4.91. 사실 4.91도 어디 자랑할 만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올 시즌 7.18의 높은 방어를 보이는 선수다 보니까 4.91이면 조금 그나마 선녀로 보이죠. 그나마 이렇다는 건데 저는 어쨌든 내일 개쳐 맞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대편에 크리스 플렉센, 얘가 옛날 두산이었나? 두산에 있던 그 플렉센이 또 시애틀 가서 한번 잘했던 적이 있잖아요. 지난 한 2시즌 동안 3점대 방어로 잘하고 있었는데 플렉센이 올 시즌 그냥 그야말로 망했습니다. 8.08이에요. 8.08 방어율이. 시즌 초반에 선발로 나왔을 때는 8.86으로 그냥 뒤지게 못하다가 그의 불펜으로 나오고 6.53. 성공형님 어서 오시고 불펜으로 나와서 6.53이었다가 다시 선발로 쓰려고 했는데 직전 경기에서 3.2이닝에 6실점 그냥 뒤지게 맞았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뭐 더 길게 설명 안 해도 아마도 형님들도 많이들 다 오바 보실 것 같은데 이거를 갑작스럽게 언더블을 보기 위한 어떤 근거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냥 이거는 꼬라도 나는 그냥 오바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형님들도 언더 보시는 분들은 저는 별로 없으실 거라고 보고, 좀 뭐 여러 가지 좀 찾아봐도 뭐랄까 그냥 그나마 하나 최근 양팀 그 빠따 최근 양팀 빠따가 후반기 기준으로 조금 하향세라는 점, 그리고 컨디션 OPS로도 아주 뭐 확 좋다든지 확 처박는다든지 그런 건 없다는 점, 그런 게 없다는 점만 살짝 거슬리고, 예, 뭐 그렇습니다. 양팀 다 9.5 기준이 저는 굉장히 후해 보이네요. 네. 뭐 더 길게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다음 경기 천사 대 시애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대 시애틀. 내일 천사는 데트머스, 시애틀은 카스티오가 나오는데 뭐 저는 둘 다 좋은 투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요즘에 데트머스는 살짝 폼이 별로인 반면 카스티오가 폼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데트머스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얘가 6월 달에는 진짜 잘했어. 6월이랑 7월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6월이랑 7월을 비교한 것. 6월 달에는 30.2이닝에 2.05 2피 홈런이었는데 7월 달 들어서 25이닝에 6.12 5피 홈런이더라. 여러 가지로 뭐 데트머스가 좌완인데도 구속도 잘 나오고 막 긁히는 날에는 노히트까지 할 정도로 대단한 투수지만은 최근 모습은 그렇게 뭐 칭찬할 거리가 별로 없다. 특히나 7월 들어서 많이 맞는 모습. 6월 달에 2.0으로 되게 잘했는데요. 그런 게 조금 눈에 띄고, 마땅히 뭐 시애틀 상대 전적이라든지 시애틀 상대로 2.79로 잘하긴 했는데 뭐 잘하긴 했어요. 근데 다만 올 시즌은 4.2이닝 3실점으로 한번 이렇게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다. 그러니까 뭐 작년엔 잘했을지언정 올해는 별로더라.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카스티오. 제가 카스티오 칭찬을 조금 했잖아요. 카스티오가 왜냐면 요즘에 좀 잘하거든요. 사실 그냥 요즘에라기보다는 카스티오는 그냥 살짝 흔들렸던 기간이 있었을 뿐이지 그냥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어. 작년에도 2점대 후반, 올 시즌도 2점대 후반으로 그냥 균등하고, 최근 6경기도 2점대 후반으로 균등하고, 후반기만 딱 3경기 잘라놓고 보면은 19이닝에 2.37 피홈런 2방으로 훌륭한 편. 예. 근데 그 와중에 내일 또 원정 등판인데 최근 원정 2경기에서 최근 원정 3경기 7월달부터 7월달에 있는 원정 3경기를 살펴보면 0.90이다. 여러가지로 약점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 보셨다시피 천사는 사실 뭐 오타니가 뭐 좀 호투하기도 했지만은 천사가 이 뭔가 기운이 안 좋은 것 같아. 기운이 안 좋다고 해야 되나? 애틀리랑 할 때도 좀 굉장히 좀 처져 있었고 오늘도 좀 빠따가 그렇게 살아나진 않았잖아요. 다만 시애틀 같은 경우는 최근 그 타격 페이스가 꽤 괜찮다. 시애틀은. 네. 제가 뭐 시애틀 많이 말했잖아요. 막 두 자릿수 안타도 5경기 연속으로 기록을 했었습니다. 뭐 두 자릿수 안타를 못 쳤을 때도 8안타, 9안타 이 정도로 나쁘지 않게 쳤습니다. 뭐 그랬었는데 어제도 8안타에 2홈런, 특히 말로 홈런까지 곁들여가지고, 특히나 천사의 막강한 마무리 에스테베즈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시월드를 팔았음에도 무노즈 굉장히 단단하게 막아주는 그런 뭐 불펜이라든지, 지금 시애틀이요 또 쥐도 새도 모르게 전체 그 불펜방을 2등까지 또 치고 올라왔어요. 뭐 이건 뭐 클래스 팀 그 원래 좀 시애틀이 좀 불펜이 강하다는 색깔이 있는데 뭐 그런 색깔이라고 봐야겠죠. 천사 빠따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타율 같은 경우는 엄청 내려왔습니다. 타율이 되게 많이 내려왔고 OPS는 7등이에요. 뭐 볼넷도 많고 홈런도 많은 편이니까. 근데 시애틀 보면은 NABI 형님 어서 오시고요. 시애틀도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온 겁니다. 최근에 좀 그 타율이나 OPS나 좀 많이 올라온 편이에요, 시애틀이. 그래서 아마 한 최근 5경기, 5경기, 10경기 이렇게 자르면은 최근 10경기 기준으로는 시애틀이 팀 타율 2할 6푼 9리, 천사는 2할 5푼 3리 뭐 이렇게 찍히네요. 아마 5경기로 자르면 차이가 더 심할 것 같은데 5경기로 한번 잘라보면은 천사는 최근 5경기 2할 2푼 5리, 그리고 시애틀은 5경기 2할 6푼 5리, 이렇게 뭐 한 4푼 정도 차이가 나니까 최근 폼 자체는 아무래도 시애틀이 더 낫다. 그리고 내일 선발도 저는 데트머스보다는 카스티오가 더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까 데트머스가
그 천사점 좋다고 했는데 카스티오도 그 데트머스가 시애틀전에 잘했다고 말을 했는데 카스티오도 괜찮아요. 카스티오도 2.5, 그 데트머스는 2.79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카스티오가 이닝도 더 먹고 더 좋은 모습 보여줬다. 이런 점들까지 생각을 하시면은 얼추 견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애틀 승 1.71도 괜찮고 다만 뭔가 시애틀에 대한 선입견 이 새끼들 뭔가 답답한 애들이잖아. 그거 빼고는 저는 그렇게 뭐 캥기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얘네 답답한 애들이잖아. 이 인식이 제일 크긴 해. 자, 그리고 마지막 경기, 내일 마지막 경기 다저스 대 샌디에이고인데 제가 이제 또 방제에 적어놓은 맞대결 6번 올 언더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올 시즌 그 다저스랑 샌디에이고가 6번 맞붙어가지고 전부 다 언더였어요. 상대 전적을 한번 보면은 4대0, 4대2, 4대2, 2대5, 1대2, 5대2 딱 보시면 전부 다 7.5 언더입니다. 얘네들이 올 시즌에 단 한 번도 6.5 기준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6.5를 줄만한 투수도 없고 전부 올언더였거든요. 근데 내일 이제 하필이면은 그 달빛이랑 바비 밀러가 붙는다. 사실 선발만 보면은 저는 언더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달빛이랑 바비 밀러면 언더를 좀 장담할 수가 없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 썩 좋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왜냐면 바비 밀러도 별로 못해. 바비 밀러 그냥 달빛은 뭐 딱히 직전 경기 6이닝 무실점 했었고 그냥 저번에 언제지? 그냥 저는 약간 이래요. 달빛이 제가 달빛 경기를 예를 들어 달빛을 좋게 평가해가지고 샌디에고 승을 가거나 언더를 가면은 달빛이 그냥 대처맞아. 대표적인 경기가 피츠버그 상대로 얘가 그때 4.1이닝 7실점을 했는데 4피 홈런 했어. 4피 홈런. 그냥 저랑 사대가 좀 안 맞거든요. 달빛이. 그래서 저는 내일 아마 이거 배팅을 피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랑 사대가 안 맞고 이 새끼 못할 것 같은데 하면 잘하고 잘할 것 같은데 하면 못하는 그런 친구다. 그리고 내일 다저스 선발 바비 밀러는 그냥 적어드릴게요. 제가 많이 이용하는데 바비 밀러는 자 시즌 첫 4경기부터 되게 잘했었죠. 0.78 첫 4경기를 되게 잘했는데 그 이후 4경기를 8.57로 말아먹었다. 그리고 나서 3경기를 더 했는데 전부 다 공교롭게도 후반기 3경기고 그 3경기에서도 5.2이닝 동안 4.02 뭐 썩 훌륭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막 그 시즌 초반처럼 뭐 삼진을 엄청 잡냐 이것도 아니고 저는 뭐 바비밀러의 구위라든지 뭐 피홈런 억제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얘도 좀 땅볼 투수거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진짜 걸출한 선발 제목이라고 봐요. 향후 몇 년 동안 좀 더 성장할 기미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다저스를 대표할 만한 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유망주 투수라고까지 생각을 해요. 뭐 스타일상. 근데 이 루키 시즌이 딱 첫 시즌 루키 시즌을 평가하면은 아직까지는 막 우리가 믿고 마인 까고 막 이럴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제가 방제에는 뭐 맞대기 6번 올 언더라고 달아놨는데 바비 밀러나 달빛 이 친구들이 만나는 거는 조금 언더 한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기준점이 그리고 9.5도 아니고 8.5면은 더 뭔가 믿음직스럽지가 못해. 그렇다고 해서 오바를 가자니 뭐 이런 맞대결 올 언더도 있고 다만 양 팀 다 최근에 빠따는 훌륭해요. 샌디에고도 엄청 상승세고 다저스도 엄청 상승세다. 이런 점들 그냥 저런 이런 뭐 선입견을 가지만 기록을 제외하고 그냥 양 팀의 내일 선발이랑 최근 빠따 컨디션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오바가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무튼 샌디 죄송합니다. 다저스가 아니라 샌디예요. 샌디에고가 최근에 뭐 홈런도 많고 볼넷도 되게 많고 뭐 이런 편인데 다저스도 볼넷이 굉장히 많죠. 볼넷이 무려 87개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 팀 다 서로 아까 제가 첫 경기가 그 OPS 1, 2등 팀 간 대결이라고 했잖아요. 컵스랑 애틀 붙는 게. 근데 내일 샌디 대 다저스도 후반기 OPS 3, 4등 간의 경기.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굳이 이 경기는 제가 방제에 적은 대로 6번 오런더 저거를 좀 미신처럼 생각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